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부동산 전체에 충격적인 결말이 드러날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네,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 땅 때문이죠.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팔레스타인은 이미 땅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에게 팔았는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다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상황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쟁의 또 결말은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윤곽을 한번 대충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는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이 장벽으로 지금 다 막아놨죠. 오른쪽에는 이제 서한 지구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 BC라고 있죠. 기원전, 그 다음에 비포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다음 AD가 있습니다. AD는 기원 후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이 기원을 무엇으로 나눕니까? 이 기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탄생이죠. 그러니까 예수 탄생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AD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NO 뭡니까? NO 맞나요? NO 그리고 DOMINI 그러니까 다이민이라고 합니다. 다이남이라고 그러고 하고 다이민이라고도 하고 자 그러니까 예수의 해 뭐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여러분들 이 역사를 구분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부동산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류를 이제 지구를 이렇게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죠. 네,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란 거는 애굽을 탈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요. 이슬람의 꾸란이라고 있습니다. 꾸란과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이 믿고 있는 구약 성서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란 건 무엇이다? 애굽이죠.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파라오 왕조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이제는 이쪽에 원래 이스라엘 쪽 그리고 조상은 똑같다고 했죠. 이슬람과 그다음에 유대교는 조상이 똑같아.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이 조상이 똑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 그러다 보니까 노예 생활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탈출하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가 애굽이 되는 거죠. 네, 애굽이 되고 여기서 뭐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탈출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을 만든 것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똑같이 탈출한다. 어차피 형제란 거죠.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큰 뭐 분쟁이란 거 없어.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예,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모세가 뭐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BC 전까지는 큰 그게 없었어요. 분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가 탄생한 우리 이제 크라이스트 예수가 탄생한 AD부터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AD부터. 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보시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름을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고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을 때리고 팔아먹습니다. 은화 30전에. 그래서 AD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합니까? 이 배신의 역사입니다. 배신의 역사. 유다라는 이 유태인이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팔아먹는 겁니다. 돈 30전에, 은화 30전에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부터는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냐? 자, 기원 후 135년에 로마와 유대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 각자 다 흩어집니다. 배신 때리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지금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을 하려고 19세기 후반부터 노력을 합니다. 결국에는 48년도입니다.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또 하나의 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겠죠. 나치가 지배를 하면서 독일에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스 실험막 집어넣고 유태인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 2차 대전 1945년 자, 종식된 다음에 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습니까? 여기 네,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떻게 영토를 매입을 한다는 거죠. 매입. 땅을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입.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매입을 시작하냐? 팔레스타인인들한테 땅을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억에 샀어, 내가. 어떤 사람은 1억에 팔고 어떤 사람은 1억에 샀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계약금 10%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그런데 1년 후에 중도금방 잔금을 납입하기로 약속을 하고 1년 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1년 후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10억이 된 거예요. 10억.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중도금과 그리고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계약 해지 안 됩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1년 후에 집어넣기로 했는데 뭐 2,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땅 가격이 10억이 됐어. 그러면은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거를 배액배상을 하면 됩니다. 배액배상. 배액배상을 하면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 게으른 사람들이 이 배액배상을 모르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당장 돈 몇 푼 준다 그러니까 냈다 팔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계약금을 지금 이제 보시면은 1,000만 원이니까 배액배상을 2,000만 원 주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어떻게 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씩 영토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영토가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가자지구, 서한지구 빼고는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를 매입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지주작업이라고 합니다. 지주작업. 지주작업을 통해서 개발한 걸 또 지주택이라고 하죠. 지주택은 맨날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시행사도 지주작업을 합니다. 땅을 매입해야지 여기다 아파트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주작업을 한 겁니다. 아파트도 짓고 병원도 짓고 도로도 깔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 지주작업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헐값에 팔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전쟁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없었어요. 뭐 분쟁 정도는 있었어도 사실은 왜 다 떠나고 없었으니까 이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에. 근데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둘씩 땅을 매입이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땅값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폭등을 시전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이 제일 싸다. 이 논리를 갖고 이스라엘은 계속 매입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판 적이 없대. 한쪽에서는 판 적이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미 등기를 쳤다 그러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등기를 봐야 되겠죠. 등기, 소유권 등기의 각구를 보시면은 소유권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자는 거죠. 우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부동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기원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왜? 형제가 똑같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형제 다 똑같아. 서로 다 아까도 보셨죠. 이스라엘 여기 이집트라는 애굽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적각구리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고 그 뒤로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AD 아까도 말씀드렸죠. AD 예수가 탄생한 이후 유태인 가론 유다가 이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다? 네, 이스라엘은 유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각자 뻘뻘이 흩어졌다.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 거죠. 가자지구는 어떻습니까? 네, 가자지구는 강경파인 하마스가 거의 뭐 집권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서한지구는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제 파타당이라는 무능하고 게으르고 부패한 정권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여기 또 중간에 껴있죠. 이스라엘이 서한지구에도 지금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 빨간색이 지금은 땅을 매입한 곳이에요. 알박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계속 매입하고 있어요. 가자지구를 제외하고 가자지구는 이미 성벽으로 쌓아뒀으니까 이건 볼 일 없고
가자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한지구도 계속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매입을 했다는 건 뭡니까? 이 샀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오고 가는 현금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들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무엇이다? 부동산 전쟁이다. 팔아놓고 지금 생태 쓰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인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무조건 일단부터 미사일부터 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 의미 없는 전쟁이고 사실은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확전 우려라는 것이 우리가 또 중요합니다. 확전이란 게 뭡니까?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죠. 사이즈. 전쟁의 판이 커져요. 전쟁의 판이 커진다는 거는 뭡니까? 네, 여기서 참전하는 국가들이 는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엇이죠? 참전 안 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무기만 지원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는 뭐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원자재라든가 뭐 곡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전쟁은 무엇이죠? 이것은 경기 침체를 만드는 전쟁입니다. 경기 침체를 얼만큼 만들 것인가는 확전이 되고 얼만큼 개입하는 국가들이 많으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지원차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러시아는 이미 팔레스타인에 지원이 돼 있어요. 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개입을 해볼까 하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게 중심 기울이는 중국, 왕이 이스라엘 돈을 못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명분이 없죠. 왜? 팔레스타인이 먼저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먼저 당한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와 넘었다? 이럴 때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이 3자가 또 개입하는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판이 커진다는 겁니다. 판이 커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 또한 또 명분을 만듭니까? 이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만듭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것은 판이 얼만큼 커지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상승도 지금 중동 위험 확산 우려에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데, 이 판이 커질수록 더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겠죠. 안전자산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되겠죠. 미채권, 미국 채권. 그 다음에 금이 되겠죠. 미채권에 대한 안전자산이 부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값은 올라가겠고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 실세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확장이 얼마큼 되느냐, 전쟁의 판도가 확장으로 가느냐 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결정되고, 이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유가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 이걸 급등락이 당분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락이 한쪽으로 추세가 나오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3월달 기점으로 해서는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의 요인은 무엇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항상 금리 인하라는 핑곗거리와 명분을 만들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